총기류 마니아들에게는 전설과도 같은 작품이죠. 진짜 총소리 같은 느낌이고 내가 군대에서 처음 총을 쐈을 때 느꼈던 그 격발되는 투박한 그 이상한 엉뚱한 거 클릭하시고 야, 주성철 걔 추천 믿지 마. 아니, 쓰레기 같은 영화를. 오늘은 티빙 땡스무빙 데이. 티빙 오리지널 무비 샤크 더 비기닝 프리뷰입니다. 와. 자본주의의 네. 그래서 엄청난 오늘은 맛이. 카카오 페이지 웹툰 원작이죠. 샤크 더 비기닝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룰루랄라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이, 무조건 알죠. 네. 워크맨. 네. 맞선맨 맞선맨. 맞선맨. 스튜디오 룰루랄라가 이런 그 웹 예능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영화 제작에 도전을 한 거죠. 굉장히 이제 룰루랄라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인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는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어도 그런 방식의 새로움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보던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줄거리로 시작을 하죠. 학생이었던 아이가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로 인해서 빵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뒤에 뭔가 어떤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고 엄청난 계기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뭐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 나더라고요. 뭐 친절한 금자씨도 빵에서 이제 더 이제 그 파워가 생겨서 나와서 이제 복수를 감행을 하는 건 거잖아요. 오렌지 is the 블랙 그런 시리즈들도 봐도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 멘토가 액션 멘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계속 그 싸움의 기술들을 하나하나 연마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소림사에서 가서 뭔가를 배우듯이 얘는 빵에서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학원물 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약간 짱 같은 만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그거에 현상태. 그치. 우리 모두 다 기억하는 짱. 근데 그 원류를 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본 망가들이 그 저변에 그렇죠. 사실 처음으로 학원 범죄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부터 우리는이라든지 상남이 인조라든지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학원 범죄물이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걸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약간 통념 같은 게 생긴 것 그럴 수도 같다고 해야 있죠. 되나? 네. 김민석 배우 저는 되게 주목하고 있는 배우 중에 한 명이고요. 눈빛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강아지상. 최근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이제 신인 연기자상도 받을 네.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검증된 배우라고 할 수 있고 그 퍼펙트맨에서 그 조진웅 배우의 동생으로 나와서 되게 좋았고 광대들 풍문조작단 아 거기도 나왔어요. 네. 에서도 이제 조작단의 일원으로 나와서 되게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얘를 진짜 괴롭히는 그 배우가 정원창 배우예요. 근데 그 경이로운 소문에서도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학교에서 완전히 약한 애들 괴롭히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저런 분들 실제로는 착할 거야. 아, 그 실제로 혼동하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네. 옛날, 네. 약간 옛날 아주머니 같은 발언을 그 무술 감독 크레딧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김정민 무술 중요하죠. 감독인데 이 김정민 무술 감독이 바로 그 아적씨 그리고 뭐 내부자들 그런 작품들을 했던 박정률 무술 감독 라인에 있는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박정률 무술 감독하면 굉장히 그 리얼한 액션 연출에 조금 뛰어나신 분인데 그런 점에서 이 작품도 뭔가 이전에 그 공수도랑 비교했을 때 좀 액션적인 측면에서 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학폭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샤크 더 비기닝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그렇죠. 아이가 어쨌든 힘을 얻어서 다시 나온다는 건데 저는 이게 그냥 심플한 도덕극으로 가지 않고 정말로 때려 부수는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판타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면은 있어요. 이제 네. 그- 왜냐면 저도 이렇게 키도 작고 이러니까 싸움을 잘하지 않았어. 덩치 큰 애들이 가끔씩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무례하게 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와 내가 정말 송태섭처럼 싸움을 잘해서 정말 그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어쩔 수 때려 없이 눕혔으면 있죠. 좋겠다 이런 어쩔 욕망이 수 있었거든. 저희 티빙에서 또 이렇게 샤크 더 비기닝으로 액션의 문을 열었으니 티빙에 있는 주옥 같은 액션 영화들도 각자 좀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김도우 기자. 네, 저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아,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무조건 1편이에요. 그러니까 1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스릴러 영화들을 만들어 온 감독이에요. 그쵸? 그런데 미션 임파서블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 이걸 제작을 한 게 톰 크루즈 같이 한 건데 브라이언 드 팔마를 데리고 액션 스파이물을 찍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편은 몇 가지 스테이지로 계속 이어지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줄을 달고 이제 톰 크루즈가 컴퓨터실에 이렇게 쫙 가서
침투를 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도 굉장히 멋있지만 그 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이제 톰 크루즈가 처음으로 이제 그 CIA에 의해서 약간 적으로 간주가 돼요. 그런데 CIA 국장 같은 사람이 일단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나요. 근데 그게 프라하 한가운데 있는 식당인데 세트로 만든 거예요. 근데 식당이 수족관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거를 톰 크루즈가 껌을 딱 씹다가 껌을 딱 이렇게 붙이면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족관을 폭발시키면서 프라하 광장으로 뛰어나가는 장면인데 그 장면은 저는 한 200~300번 돌려봤을 거예요. 어떻게 찍었는지 보고 싶어서. 배수탁 작가님. 저는 이거 있더라고요. 히트. 정말. 이거 있더라고요? 네. 전문가는 이 작품 몰랐으면 정말 뭐 찝찝해. 뭐야 이거? 사실 이 총기류 마니아들에게는 전설과도 같은 작품. 왜냐하면은 그 보통 보면 대부분의 영화들이 총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 총알의 탄창 수까지 다 계산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어떤 극사실주의 때문에 총기류 매니아들에게는 거의 전설처럼 대접받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두 주인공, 우리가 아는 최강 배우 두 주인공이 드디어 만났다라는 어떤 기대감. 이 영화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굉장한 연출에 긴장감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하는 몇 번 봐도 재밌어요. 진짜 총소리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군대에서 처음 총을 쐈을 때 느꼈던 그 뭔가 격발되는 투박한 그 이상한 소리 있잖아. 저는 그거 받아서 그 총 대신 손으로 얻어 맞는 것 같은 영화 한 편 맨손. 골라왔습니다. 헤이와이어. 좋아하는 영화예요. 저는 스티븐 소더버그가 사실 그 액션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잘 연결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스티븐 소더버그네, 액션을 할 때도 자기식으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쫓기던 첩보 일에 가담을 했던 여자가 계속 이제 그 자기를 쫓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얘기인데, 그 주인공이 진짜 네. 격투기 선수잖아요. 진짜 지나카리노가 진짜 격투기 선수여서 타격감 퍽퍽퍽이라는 글자가 영화에서 끊임없이 들려요. 멜로 영화에서 진짜 많이 하는 게 이제 파티 끝나면 남녀 주인공이 들어와서 호텔 문을 열고 복도에서부터 요 통로에서부터 키스하고 침대까지 가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 과정을 그대로 가는데 그 액션 씬으로만 바꾸면 돼요.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가다가 결국엔 침대에 누워서 다리 사이에 끼워서 남자를 죽이고 궁극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액션 영화라는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많이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안 봤어. 여성 주인공이 액션 영화를 권해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무슨 아토믹 블론드 막 이런 영화들을 하는데 정말 비교가 안 돼요. 헤이와이어는. 또 뭐 액션 또 베스트를 뽑다 보면 주성철 기자님의 또 초이스. 눈은 왜 감아? 갑자기 눈을 감을. 누구 못 감아? 아시아에서 한 명 꼽으라면 역시 저는 두기봉 감독. 그 두기봉 감독의 작품 중에서도 최근작 중에서는 가장 걸작이 아닐까 싶은 작품이 저는 마약전쟁이고요. 근데 이 마약전쟁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두기봉 감독의 스타일이나 그 전의 미학을 완전히 한 편에 다 압축시켜 놓은 진짜 그 말이 작품인데 딱이에요. 저는 두기봉 감독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점들은 그런 거죠. 인물들이 전혀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흔히 이제 이전에 홍콩 누아르 영화들 보면은 좀 많이 까불어. 왜 저러다가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 두기봉 감독 영화에 나오는 이 수트를 차려입은 주인공들은 앞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벌어져도 그냥 시크합니다. 그리고 이 마약 전쟁이 또 화제가 되면서 또 국내에서는 그 예영 감독님이 독전이라는 제목, 마약 전쟁의 원제죠. 그리고 또 만들기도 했는데 뭐 굳이 한 장면을 꼽으라 그러면은 이 작품 속에서 이제 마약 거래를 할 때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모른 채로 언제나 거래를 하다가 만나게 돼야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둘이 서로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찰이 이 사이에 끼어들어서 A라는 사람과 거래를 할 때는 또 다른 인물인 것처럼 연기하고 또 이 B라는 사람과 만날 때는 역시 또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양쪽을 다 속이는 그 장면이 이 영화의 되게 압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약 전쟁을 보고 있으면은 마지막에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서로 다른 패거리가 총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계속 다 죽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고 있으면은 저거 다 죽는데 어떡하지? 진짜 이렇게 이제 다 죽이나? 라는 걱정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약 전쟁이 IPTV에서 그 인기를 얻으면서 마약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영화들이 너무 많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티빙에도 마약 전쟁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4편인가 5편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작품은 이제 고천낙과 손홍래가 나온 두기봉 감독의 마약 전쟁이라고 이게 엉뚱한 거 클릭하시고 뭐야 저 새끼. 야 주성철 걔 추천 믿지 마. 아니, 쓰레기 같은 영화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너무 감정 담아서 얘기한 것 같은데. 기다렸군.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린 영화는 모두 티빙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OTT 서비스에서 찾을 수 없는 영화들이 꽤 있네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서로 상생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면서 티빙에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잘 도와주시고 이 세 분의 선택이 과연 내가 뭔 소리를 하냐? 내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하세요. 아까 주성철 욕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개해준 작품이 과연 얼마나 티빙에서 많이 조회수가 나올 것인가. 아 진짜 대결이다. 이건 대결이네. 아, 큰일 났네. 미션 임파서블 1편입니다. 우리 네 작품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올지. 우리 넷 중에 네. 왠지 나는 마약전. 마약전쟁을 그렇지. 약은 마약이지. 네, 그러면 두 분 예쁜 사랑 하시면서 오늘 이거 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밖에 없어. 내가 챙겨줘.